설마 했던 일이 둔촌중공에서 발생할 일이 커졌습니다. 둔촌중공 시공단에서 회계법인의 조합자산 감정평가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이게 경매 절차 착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내용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장은 사업 단계가 있는데요. 자, 시공사를 언제 선정을 할까요? 공사해주는 건설사 선정 기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조합 설립 사업 앞부분에서 시공사 선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초 공사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변경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착공하기 이전에 변경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이 된다는 부분이죠. 원래 시공사 선정은 언제 해야 될까요? 철거 기간에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는 와중에 시공사를 선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다 갖춰진 설계 도면과 그리고 마감재 지정 명세서 근거로 건설해준 시공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뭘까요? 예를 들어 명일삼이 끓인 1차 아파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 2011년 3월에 시공사를 선정했죠. 그리고 이 아파트 실제 착공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2016년 6월에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시공사 선정부터 착공까지 5년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011년 3월에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49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9월에 기본형 건축비가 594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공사 선정 계약 금액과 착공 직전 공사비는요, 구조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사업이 추진될수록 전체 공사비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잖아. 조합원들의 수입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공사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일반 분양 수입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주변 시세가 올라가고 시세가 올라가면서 분양 수입도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공사비를 퉁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합원 분담금은 크게 변하지 않고 고급화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야,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하냐? 간단해요.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 시공사 보증으로 조합의 사업비를 대출받으려는 거예요. 자, 조합은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설계도 받아야 되죠. 인허가를 위한 용역업체도 선정해야 되죠. 조합 사무실 운영비에다가 2주 다 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선정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다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빠른 거예요. 그럼 건설사는요, 공사비를 어떻게 받을까요? 그냥 착공 시점에 업계 평균 수준의 공사 대금을 받아요. 여기에 만약에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서 고급화에 조합이 투자한다 그러면 설계 변경과 고급화 과정에서 추가 수익을 챙긴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어떤 구역에 시공권을 따냈네 그러면서 평당 공사비 나오잖아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각 사업장의 비상대책위원회의 명분을 만든 거예요. 야, 저 조합장이 건설사랑 짜고 공사비를 부풀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사비보다 3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저 도둑놈 조합장과 시공사를 갈아치워야 한다. 이런 비대위는 어느 정비사업장이든 대부분 있더라고요. 실제 조합집행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쇼킹부동산에서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가 바뀐다고요? 건설 비용이 줄어들진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현 시점에서 착공 시점에서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시공단을 바꿔서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습니까? 그 바뀌는 집행부는 공사에 대해서 뭐 알아요? 모르죠. 똑같단 얘기예요. 오히려 시간만 지연되더라. 이거 대부분 정비사업장에서 조합 집행부 바꾼 조합원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놈이더라. 그래서 조합 집행부가 사업을 의도적으로 질질 끄는 경우 아니면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가끔 조합장 중에서 이 조합장 오래 해먹으려고 사업 질질 끄고 조합 청산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청산 안 하고 계속해서 월급 받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면 조합 집행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합 집행부는요,
무조건 정상적인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빠른 사업 추진이 집행부 개인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설프게 공유 지분으로 조합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는요, 사업이 삐끗해도 본인들 손실이 적다는 부분이죠.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재산이 집 한 채인 조합원, 이 집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야, 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이 조합원한테 얘기하면 그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누군가 사업을 잘 끌어줬으면 좋겠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조합원도 조합 운영에 참여를 꺼리는 게 한국 조합원들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일부 지분으로 조합 운영에 관심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애초부터 빠른 사업 추진,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다른 이권에 더 관심이 많다는 뜻이죠.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들어와봤자 시공사 교체하고 용역업체 선정 이권에 개입하고 마감재 선정 이권에 개입하고 중공업 관리업체 선정 이권에 개입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합 집행부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정상적인 조합원인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아예 못 박혀 있어요. 조합장이나 이사 등의 임원은요, 토지, 건축물 소유 5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둔촌주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6월에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그에 예상보다 턱없이 적은 분양가를 제시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조합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 안 받으면 분양가 상한제로 전환이 되는데, 그것은 허그의 심사보다 10에서 15% 낮춘 분양가를 적용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장 너도 나도 밀어내기 분양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2020년 8월에 둔촌주공 기존 집행부가 전원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5월에 새 조합장이 선출이 되죠. 이게 해임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해임안을 발의하고요, 조합원 50%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를 보면요,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조합장 해임 의사를 밝히면 해임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둔촌주공의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 2021년 9월에 대위원회까지 구성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요, 이미 둔촌주공 사업 추진이 상당히 끝물에 있을 때였어요. 왜냐면 둔촌주공의 착공이 2019년 12월 3일이었거든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는 이미 착공한 지 2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자, 21개월 동안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파트 공사 지을 땐 토목공사, 기초공사, 그리고 지하자 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공사가 끝나게 되면 지상부 공사는 바로바로 올라가요.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몇 층 벌써 여기까지 올라갔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은 21개월 정도면요, 지하공사는 끝나고요, 지상부 공사가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유튜브 자료를 보면은요, 개똥이 TV에서 들어온 영상을 보면요, 저층부에 건축물이 올라가는 게 확인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자, 그럼 새로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있어요? 하긴 뭐래요. 빨리 일반 분양하고 공사 끝낼 생각해야지. 그런데 4월 15일 날 공사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자, 정비사업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조합에서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죠. 조합이 왜 있어요? 조합원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이 조합이고, 재건축 조합의 목적은 조합원한테 상가와 주택을 공급하는 건데 공사가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 어떤 명분도 이 기본 목적을 앞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집행부는요, 업무를 이상한 방향을 끌고 와요.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 왜 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예전에 지분제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일반 분양 수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에 허그에 제시했던 것보다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면 건설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있는데 그건 또 싫잖아요. 그러면은 무효로 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변경 시점에서 공사비를 책정해 줘야 되는데 이걸 왜 하는 거죠? 전 이해가 1도 안 돼요.
또 하나는 특정 마감업체 선정 강요 이슈가 계속 뛰어나옵니다. 여기에 상가 이슈까지 같이 겹쳐버려요. 왜? 상가 조합을 새로 설립을 해가지고 지분율을 높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상층부가 올라가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뭘 바꿔요? 마감재? 상가 변경?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자꾸 건들고 있다는 거죠. 왜 불가능한 것이라 표현을 했을까요? 이미 확정된 설계를 바탕으로 상당히 공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도급법에 의해서 시공사가 입찰로 선정한 마감재 업체와 계약도 발주도 끝이 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집행부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바꾸게 된다면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감재 유행 지났다는 이유로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 상가 이슈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독립전상제, 상가는 상가 안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서 정산하고 아파트와 같이 엮이지 않는 게 독립정산제거든요. 그래서 상가 조합원들한테 일정 수준의 물상 지분율을 약속하고 특정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둔촌주공조합에서 무상 지분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기존 업체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추진한대요. 그러면은 기존 업체는 알겠습니다 하고 철수할 줄 알았나요? 안 하겠죠. 지금 공사 진행률이 얼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 상가도 유치권을 떡 하고 걸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서울시가 나서서 중재를 했어요. 근데 한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둔촌주공 사태 9개의 쟁점 중에서 8개가 합의됐대요. 그래서 상가 제외하고는 사합의가 다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둔촌주공조합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9개 쟁점 중에서 8개 합의가 아니라 절반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사가 뜨는 겁니다. 그게 7월 7일 이야기예요. 그런데 둔촌주공 입장에서는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둔촌주공에 다가오는 데드라인은 뭐죠? 8월 23일 날 다가오는 사업비 만기입니다. 시공사가 보증을 선 이 사업비가 만기가 다가오네? 그러면은 이것을 빌려준 금융업체에서는 당연히 둔촌주공이 못 받으니까 시공단한테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것을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사업비 7천억 원을 시공단에서 갚아버리면은 이 시공단은요. 경매 신청자도 될 수 있고 유치권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둔촌주공 사업장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어떤 소식이 떴다? 둔촌주공 시공단이 회계법인의 조합 자산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우리의 요구 조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싹싹 빌어서 공사 재개해도 모자를 파네. 자, 이런 와중에 둔촌주공 조합장은 사임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사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둔촌주공의 새로운 비대위에서 조합 집행부 해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 해임 총회 발의 요건 전체 조합원의 10% 요건은 채웠나 봐요. 그래서 8월에 총회를 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사임을 했다는 부분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둔촌주공에서 7월 14일 날 아까 그 사업비 대출 7천억 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조합원들한테 문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8천억 원 대출을 새로 받는다? 이것도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이거 누가 대출해 줄까? 유치권이 1조 7천억 원 걸리고 사업이 중단된 프로젝트에 대출해줄 금융기관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외 사모펀드의 자금을 받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지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그 와중에 조합장에서 사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점 없으세요? 기본적인 정비사업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악의 경우 경매 위기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 이거 진짜 크게 항의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비대위의 커뮤니티 카페 가보면요. 가입자가 908명이에요. 전체 6,000명 중에서 여전히 20%도 안 되는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둔촌주공이 이 사태까지 왔던 비밀 2부에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서울시의 지금 위험한 개입까지도 같이 총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대폭락 위험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도 하고 대폭락에서도 버티는 방법, 바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이 된다는 부분이죠. 민간 택지에서도 나오고 공공 택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청약 가프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